중사근을 좀 세게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견갑골 내측에 쑤시는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눌러갖고 이쪽을 막 압박을 너무 세게 한다 이러면 손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기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견갑골, 즉 날개뼈 근처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견갑골 내측에 쑤시고 결리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위는 바로 이 부위인데요. 날개뼈 안쪽의 통증이죠. 이 통증이 너무 심한 환자분께서는 칼로 도려내고 싶다 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저도 간간히 이 증상이 있는데요. 추나를 하거나 시술을 할 때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를 말고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자세나 체형이 크게 관여를 합니다. 거북목, 즉 고개가 나오고 라운드 숄더에 흉추가 후만이 된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확률이 크죠. 고개가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가 말리게 되면 이쪽으로 나오는 경추 신경근들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깨가 말리기 때문에 이쪽 정거근이 타이트해지면서 견갑골이 밖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능형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나 체형은 너무 근본적으로 들어간 거고 일단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손상, 두 번째는 디스크 증상, 세 번째는 경추 기원성으로 나오는 신경 증상, 네 번째는 견갑의 신경의 문제입니다. 먼저 근육 문제, 일단 견갑골 내측에는 상우거근과 능형근이 있습니다. 능형근과 상우거근의 손상은 운동을 하다가도 나올 수 있고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부하 및 충격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견갑골 내측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이죠. 자세가 좋지 못한 분들은 능형근의 약화가 있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약한 근육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들이 오래되다 보면 단축과 섬유화 증상들이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견갑거근이나 견갑하근의 문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경 문제까지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추 디스크로 인한 방사통. 이 증상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경추 디스크로 불리는 증상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견갑골 내측 통증과 팔저림, 손저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추 신경근에서 분지하는 신경이 등 쪽과 손 쪽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 한시도 가만 못 있고 절절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는 도침치료, 한약치료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죠. 세 번째는 경추 기원성 증상입니다. 이건 후관절 증후군, 파셋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경추 디스크와 비슷하게 경추가 원인이 돼서 나옵니다. 얼핏 보면 경추 디스크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이 증상이 있으면 경추 부위부터 손상된 부위들까지 모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추 분절마다 지배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견갑배 신경 포착 및 압박 증상. 많은 분들이 견갑골 내측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근육 문제로만 접근을 합니다. 능형근의 약화다, 정거근의 단축이다, 견갑하근의 문제다 등등. 하지만 이건 견갑배 신경의 압박이나 포착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추에서 나오는 이 신경, 즉 견갑배 신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견갑골 내측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등이 말리고 라운드 숄더가 되면 이 신경이 주행하는 모든 부위에서 압박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증상은 도침치료, 한약치료, 추나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화내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파 치료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쑤시는 부위에 저주파 치료기를 대면 딱 아픈 그 근육, 그쪽이 튀면서 매우 시원합니다. 10분을 해서 잘 안 풀린다면 30분까지는 해보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해주고서 풀리는 경우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차라리 저주파 치료기를 하라고 하고 마사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두고 이쪽을 마구 문지르면 어떠냐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가벼운 경우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중으로 압박을 주는 경우는 근육 자체의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많이 한 분들은 그 주변에 섬유화가 매우 진행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치료를 하다 보면 섬유화된 게 너무 심해서 도침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경의 문제까지 결합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신경이 그 안에서 유착, 즉 들러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죠. 두 번째는 견갑골 뜯기입니다. 이 방법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능형근보다 오히려 견갑하근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요. 견갑골 깊은 부위의 통증, 즉 견갑하근에 섬유화나 단축이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혹은 견갑배 신경이 그 안에서 압박이 있거나 할 때 신경 압박을 해제하는 데 좋습니다. 일단 뒷짐을 지게 하면 기본적으로 견갑골이 약간 들리게 됩니다. 이때 손을 넣어서 견봉을 뒤로 더 밀어주게 되면 견갑골이 더 잘 뜨게 되죠. 이렇게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견갑골을 뜯어주는 거죠. 시원하나요? 네. 단점은 이거를 남이 누가 해줘야 되는데 한두 번 부탁은 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시원하니까 계속 해달라 라고 하면 슬슬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힘들거든요. 세 번째가 제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 옆에 있는 중사각근을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이쪽에서 견갑배 신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쪽을 살살 문지르거나 중사각근에 손을 대고 고개를 살짝살짝 좌우로 흔들어 줘도 됩니다. 너무 세게는 말고요. 또 이쪽을 풀어주면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거근이 타이트해지고 능형근이 약화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쪽 중사각근 하단부에서 정거근을 지배하는 신경인 장흉신경이 주행을 합니다. 정거근이 수축되어 능형근을 자극하는 걸 장흉신경을 풀게 되면서 정거근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등 쪽에 쑤시는 통증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세 문제를 언급해야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정치료 또는 운동치료를 통해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인 환경 때문에 많이 써야 되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통증이 있을 땐 운동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통증들이 심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니 쉬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대로 해보시고 증상이 좋아지는데 반복적으로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셔서는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치료하냐고요? 바로 한의원입니다. 견갑골 내측에 고질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은 경추의 문제와 두통을 간헐적으로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견갑골 뜯기, 저주파 치료기, 중사각근 마사지로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건 자세 문제, 신경 문제, 유착, 섬유화 때문입니다. 이때는 추나치료, 도침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